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 모임인 국바세, 국내힘 바로 세우기는 강하게 이준석 대표 체제를 옹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누가 내부 총질했습니까? 내부 총질해서 총 맞아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이준석 대표 팬클럽 아닙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랍니다. 왜? 우리가 바꿨으니까. 윤리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상임정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이런 식으로 열어가지고 지금 당대표를 해임하고 있는데 지금 비대위를 추진하시는 분들은 당대표 해임론자거든요. 그럼 당대표 해임에 대한 당원의 근거를 갖고 오십시오. 전국이 표결에 참여하는 인원은 상임 전국이 100명보다 10배 많은 1000명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전국위원 자격이 있는 1000여 명 이내의 사람들이 표결을 하게 되고 현재 표결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준석 대표의 운명은 오늘 전국위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잠시 후에 뉴스 속보로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한 걸음 한 걸음씩 비대위 체제로 성큼성큼 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준석 대표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함께 보시죠. 이준석 해임 사실상의 수순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할지 말지 최종 선택은 이 대표에게 달렸습니다. 자, 유일하게 남은 친이준석계 김용태 최고위원, 코미디도 아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사건의 원인인데 본인은 가만히 있고 최고위원 대다수가 사퇴했다라고 권성동 원내대표를 이준석계의 김용태 최고위원은 비판을 했습니다. 이양수 의원님, 그럼 이준석 대표 측은 왜 나만 해임하고 왜 나만 물러나냐? 대통령의 문자 메시지를 노출한 게 권성동 원내대표 아니냐? 장제원 의원과의 불화설의 한 축이 권성동 원내대표 아니냐? 권성동 원내대표는 왜 원내대표에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김용태 최고위원이 했는데 권 원내대표도 물러나야 한다는 게 이준석 대표 측 주장입니다. 그 문자를 실수로 노출한 거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모 의원과 불화설이 있는 걸로 인해서 윤리위원회 회부되지는 않습니다. 윤리위원회 회부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징계 사안으로 회부가 되고 그것에 대한 징계가 의결됐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징계 절차에 의해서 일이 벌어지는데 사실은 권성동 의원은 뭐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본인의 지지도나 인지도나 이런 데 있어서의 책임은 본인이 정치적으로 지는 것이고 이준석 대표는 지금 당의 윤리위원회라는 의결 기우기에 의해서 절차를 봐서 징계를 있는 거기 때문에 김용태 최고가 뭐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거나 맞지 않고요. 좀 억지 춘향인 격이 있고 그리고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를 경질하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것은 사실 지금 그 당의 현실에도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당대표가 지금 이제 곧 거리되고 비대위원회 체제로 가는데 원내대표 선거를 의원들 간에 다시 또 해가지고 불안을 가중시키는 이런 방식이 돼서는 안 되고 원내대표 체제를 는 뭐 건들지 말고 비대위원회가 빨리 당의 안정화를 가져와서 그리고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리고 전당대회로 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재수 의원님, 예. 국회 재선 의원이고 국회 상황 잘 아시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전국이 ARS 투표가 현재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제 1안, 2안 안건이 상정이 됐고 요게 먼저 다 이제 정족수 이상으로 통과가 되면 이준석 대표는 해임이 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 대표가 해임되리라고 보십니까? 전국에서?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의 내부 총질한 당대표 이 문자 하나로 저는 이준석 대표의 정치 생명 끝났다. 아, 이미 끝났다? 예, 이미 끝난 것이고 뭐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이제 제거되는 뭐 그런 이제 마지막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저는 아쉬운 것이 이게 집권 여당에 더더구나 이제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를 이제 대성을 거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물론 이제 뭐 가출도 하고 선거 캠페인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상임선거대책위원장도 내던져 버리고 좀 당대표로서 무책임한 그런 이제 그 은행들을 많이 했다 손 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자면 이준석 대표가 한 표가 됐건 10표가 됐건 1000표가 됐건
어떤 식으로든 선거에 도움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뭔가 좀 이게 너그럽고 더 포용적이고 더 이제 이 울타리가 굉장히 넓은 이런 좀 풍모를 보여가지고 설사 좀 마음에 들지 않고 좀 이게 마뜩잖아 보여도 모든 사람들을 다 품고 그리고 집권 여당이라는 것이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가장 든든한 지지 세력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정치 생명을 이제 끝내버리고 이게 당에서 제거해버린다.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첫 단추를 굉장히 잘못 끼우고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조금 더 넓은 품모로 정말 너그럽게 모든 사람들을 다 좀 안고 가는 그런 좀 너그러운 리더십이 필요한데 이것이 두고두고 아마 국민의힘에 상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가 있고 첫 단추 좀 잘못 끼우고 가시는 게 아닌가 그런 이제 비판적인 시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장제원 의원은 기자들의 질문에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장제원 의원입니다. 3일에 기자회견을 하고 법적 대응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약간 이게 당내에 지금 여러 우려들이 있잖아요. 사실 내일 비대위 출범해도 법적 대응 나서면 더 혼란이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혹시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래도 이제 중진 의원이시니까 중진까지 해서 박성배 변호사님, 그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이 돼 있는데 13일에 기자회견을 예상해 놨잖아요. 물론 가처분 신청을 할지 말지 이 대표의 선택에 달린 거고 요 법적인 결과에 따라서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정치란 게 매사에 물론 흑백이 구분되면 좋겠지만 우리 박성배 변호사님 우리 삶이라는 것도 흑백이 명확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네. 내가 맞는 것 같지만 틀릴 때도 있고 저 사람이 틀린 것 같지만 맞을 때도 있고 이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해서 만약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 한들 이준석 대표에게 정치적으로 이점이 있을지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을 경우 이 대표는 그 리스크를 어떻게 지게 될까요? 이준석 대표는 가처분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까지는. 기본적으로 이 정당 효력 정지 가처분은 인용 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정당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법부는 되도록 입법부의 활동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정당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인용된 사례가 전혀 없느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자율성의 범위를 넘어서서 그 내용과 절차가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당헌 당규를 위함으로써 민주주의 원리에 관한 헌법 등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인 전례도 있습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죠. 비상사태인가, 즉 최고위가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하는데 이 사퇴 의사를 밝힌 최고위원들이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표결에는 참여한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쟁점 하나. 또 한 가지는 권성동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이, 즉 권한대행이 아닌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는가가 두 번째 쟁점입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쟁점과 관련해서는 당헌 당규 개정이 예정되어 있어서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쟁점, 최고의 기능 상실로 볼 수 있는가를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정당의 자율성 범위를 넘었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민법상 위임 규정을 살펴보면 위임을 받은 자가 급박하게 사퇴 의사를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후임자가 그 사무를 온전하게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는 긴급하게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또는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도 존재하고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하자가 취해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정상적인 절차를 넘어서서 일련의 과정이 정당의 자율성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가처분 신청을 함으로써 인용을 받는다면 개인으로서는 그보다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없겠죠. 그렇지만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안 자체가 법리적인 공방이 치열한 사안이기 때문에 판결 이후에 이 재판부가 고민을 한 흔적이 역력히 드러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효력 정지를 인용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가 적시될 텐데 이를 통해서 패소한다 하더라도 일련의 과정에 대한 자신의 기록을 남기고자 할 의사인 것 같습니다. 예.
스스로 만약에- 공언한 바와 같이 기록을 남기겠다는 그 절차 일환으로 가처분 신청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패소하게 되면 이 대표가 국민의힘에 돌아올 정치적인 자리가 과연 있을까에 대해서 이 대표를 걱정하는 일각의 목소리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보겠습니다.